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산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주일. 네. 저는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지냈는데 네. 원래는 제가 그 솔라리스라는 영화를 다루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저희 그 단신부터 소개를 잠시 드릴게요. 그 미국의 AMC 네트워크라고 해서 여기가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그 워킹 데드라는 미드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방송국이래요. 그래서 그게 방영되는 이제 미국의 케이블 방송국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 영화 감독 아시죠? 네. 오늘 그 소개드릴 영화의 감독이기도 한데 이분이 사이언스 픽션에 대해서 그 어떤 유명한 감독들을 인터뷰한, 자기 자신도 이제 유명한 감독이지만 또 유명한 감독들이 인터뷰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이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녹음하는 날이 이제 4월 30일인데 4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나왔죠? 그 키아누 리브스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그 왜 되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블레이드 러너 감독 있잖아요. 누구지? 그 사람 있잖아요. 저희 방송 한 거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방송 한 거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네. 그 사람 있잖아요. 왜 리들리 스콧. 리들리 스콧. 네. 리들리 스콧이 왜 기억이 안 났죠? 에일리언 감독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사람도 나오고 오쇼스키 형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자매인가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하여간 그 SF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 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그 초호화 캐스팅을 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네요. 네, 제가 페이지에는 혹시 공유를 안 했던가요? 공유를 해야겠네요. 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래는 이제 솔라리스라는 영화를 다루려고 했는데 제가 봤거든요. 이게 72년작 영화를 봤는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길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끝날 때가 됐는데 근데 영화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흘렀나 보다. 영화가 지루해서 내가 길게 느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길어요? 보니 한 3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도 긴데 또 연출도 약간 난해해요. 그 약간 예술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다음에 또 72년작이니까 약간 촌스러운 부분도 있고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사실 좋게 평가하는 분들은 정말로 이제 역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부분이 독창적이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약간은 알 것 같긴 한데 이걸 가지고 제가 방송을 진행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작품의 원작이 사실 이제 스타니스와프 램이라는 동구권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유명한 SF 작가들 중에 동구권이요? 예. 그 동구권이라고 해서 옛날에 미소 그 냉전 시대 때 소련 쪽에 진영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폴란드 출신인데 이분이 참
많은 SF 작품을 남겼고 저도 이걸 한번 읽어보려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소설인 솔라리스가 영상화가 된 겁니다. 이 소설이 3번 영상화가 됐는데 이 셋 다 작가가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 내 작품의 메시지를 온전히 담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72년작 영화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2002년인가에 조지 클루니가 주인공인 그 솔라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근데 이제 72년작보다 훨씬 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원작 소설을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충의 줄거리는 뭐 그런 거예요. 그 우주인들이 그 솔라리스라는 행성을 찾아가지고 이 행성을 관찰하려고 갔는데 그 행성 위에 이제 뛰어넘은 우주 정거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갑자기 우주선 안에 뿅 하고 나타나요. 근데 그 아내가 옛날 기억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내가 나타난다거나 사람마다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이제 뭐 주인공한테는 아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있는 그 과학자한테는 뭐 자기 아들이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약간 사람들이요 다? 죽은 사람이기도 하고 뭐 아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패닉에 빠져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아내를 사실 이렇게 뭐 좀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물고 약간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말하는 거 보면 인간이고 감정도 인간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행성이 솔라리스라는 행성이 이런 식으로 뭔가 조화를 일으킨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의도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되게 좀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면서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또 이걸 가지고 또 철학적인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뭔가 서덜린치가 생각나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좀 난해한 영화라서 철학적으로 좀 생각해 볼 점은 많다고는 하는데 제가 좀 이해를 하고 나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5년작은 이제 평가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약간 뭐 꼭 봐야 할 영화 100선 뭐 이런 데 들어갈 정도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약간 그거 아시나요? 그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 영화도 좀 그런데 라쇼몬이요. 라쇼몽이라고 네. 그거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책으로도 아마 대본집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대본집이요? 네. 왜 대본집을 갖고 계시나요? 그 나생문이라고 이제 한자로 읽으면 일본 영화인데 구로사와 아키라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소설 원작이군요. 소설이 있나 보네요. 네. 제가 이거를 사놓고 안 읽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에 되게 노홍철 닮은 사람도 나오고 배우가 나오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사건을 두고 이 주연 3사람이 각자가 본 이제 대로의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연 정해진 진실이란 있는 것인가? 완벽한 진실이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그러니까 의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이제 대단한 영화다. 네. 그 솔라리스도 72년작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하는 영화. 비슷한 평을 받는 영화인가 봐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 할 작품은 무언가요?
그와는 정반대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 네. 네. 오늘 다룰 작품은 발레리안 청계행성의 도시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 왜 공상님이 웃으시는지는 평가 네. 써놓으신 게 너무 공감이 잘 돼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거기 안 나오더라고요. 나무위키에. 아 나무위키 나와요. 이게 아 그런가요? 예. 영화 이름이 잘, 이렇게 잘 안 나오나요? 찾아보면은 나와요. 요렇게 찾으면 나오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감독은 그 유명한 릭 백송입니다. 그 이분이 레옹 감독이죠. 아 레옹. 예. 레옹과 그랑블루, 뭐 니키타, 뭐 이런. 레옹은 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제 오원소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제 오원소 보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봤습니다. 그쵸.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그 그게 뭐 다섯 번째 원소가 인간 아닌가요? 사랑인가 그럴걸요? 사랑인가요? 네. 그 1, 2, 3, 4는 뭐 다. 그 뭐 물, 불, 바람 뭐 네,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리루라는 이 그 외계인이라고 해야 될지 뭐 하여튼 어떤 여자가 약간 야성적인 그 여자애와 브루스 윌리스가 같이 모험을 하고 결국 제 5원소는 둘의 뽀뽀로 완성이 된다. 이런 이런 약간 B급 SF 영화인데 이 영화도 제 생각에는 잘 만든 영화였어요. 이 예, B급 감성을 최대한으로 이제 해가지고 상당히 유쾌한 그런 활극, 약간 스타워즈 필이 나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제 5원소가 이 발레리안을 만들기 위한 그 뭐랄까 건너다리? 약간 그 디딤돌 같은 느낌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일단 이것부터는 잘못 이렸네요. 네? 잘못 이렸네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여러분 이제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이 영화를 좀 까보려고 합니다. 네, 추천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네, 네. 추천할 건 아니고요. 이 영화랑 저희가 아바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비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진행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이 발레리안이라는 영화는 발레리안 천개 행성의 도시라는 게 이제 풀 네임인데요. 이 영화는 만화가 원작입니다. 프랑스 만화 67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프랑스 만화인데요. 발레리안과 로렐린이라는 만화가 원작이고요. 그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실 스타워즈가 이 만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러면은 스타워즈보다 나중에 나온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 아주 당연히 나중에 나중에 나왔죠. 네, 나왔구나. 아주 네. 나중에 나왔죠. 그래서 약간 그 스타워즈의 원류가 되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과물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네. 네. 그래서 스타워즈랑 이렇게 약간 겹치는 장면이 제가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같은 같은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평론가 평가도 참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버리는 걸 잘 못해요. 네. 그 물건을 아무리 좀 쓸데없어 보여도 버리는 걸 잘 못하는데 저도 좀 그런 거 있어요. 기록에 집착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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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기록은 유용하죠. 근데 이 물건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너무 많으면 없는 이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의 경우에 과유불급이라는 것을 상당히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릭 베송 감독이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네. 이 감독이
이 만화를 영상화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은 이제 내가 이걸 구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껴놓던 이 소재인데 그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를 보고 나서 아 이제는 기술이 컴퓨터 그래픽이 이만큼이나 발전했구나. 그럼 내가 충분히 이 세계를 영상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영화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CG가 정말로 화려합니다. 근데 네. 그거를 다 보여주려다 보니까 스토리가 이제 실망이 된 그런 네. 작품이에요. 정말로 내가 이 장면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이 시나리오를 희생하는 그 장면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죠. 보면 그 중간에 스타워즈처럼 네. 약간 우주선 날아다니고 네. 막 서로 때려 부수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총 쏘고 네. 전혀 스토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네. 그 장면을 계속 보여줘가지고 뭐 저 영화를 보면서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사실 뭐 그런 거야. 뭐 공중전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경우는 흔하긴 한데 아 정말로 스토리들이 개연성이 1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중간에 그 리안나가 나오는 거 아셨어요? 그 자기 모습 바꿀 수 있는 네네네. 걔가 이제 배우가 리안나거든요. 네, 버블이라는 네, 이름으로 버블이라는 나오죠.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사실 없어도 돼요. 네. 나오고 나서 거의 한 20분 만에 죽지 않나요? 네. 그리고 굉장히 뜬금없이 죽고 네, 그냥 개연성 없이 죽고 그 다음에 이 버블의 존재 이유는 네. 이 영화에서 존재 이유는 사실 그 로렐린이라는 이제 일단 주인공은 발레리안과 로렐린입니다. 네. 발레리안은 남자이고 로렐린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로렐린을 어떤 외계인한테 잡혀가가지고 이 외계인을 이 그 발레리안은 군인이니까 그 어떤 외교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이 여자애를 구출해 오려면 버블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버블은 자유자재로 이제 모습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버블은 죽고 주인공은 그냥 무력으로 이제 다 때려 죽이고 예, 여자애를 그냥 구출해냅니다. 그럴 거면 버블이 처음부터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리안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버블이라는 캐릭터를 넣은 게 아닌가라는 사실 저는 예. 그 처음에 잡혀가는 것부터 사실 좀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잡혀가는 것도 상당히 전체 개연성이 있죠. 스토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 잡혀가는 거하고 갑자기 그 무슨 바에 들어가가지고 네. 바인가요? 뭐라 그러더라? 카페인가요? 어디? 그 발레리안이 어디 들어가가지고 네, 네. 만나잖아요. 그 버블을. 네네. 그게 뭐였죠? 뭐 그냥 쇼하는 네, 뭐 쇼하는- 캐바레 같은 네, 그런 네, 데죠. 네. 예. 그것도 사실은 좀 왜 갑자기 저게 나오는지 전혀 이해를 못해가지고 전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발레리안이 저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습을 바꾸는 외계인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버블을 이제 약간 외국인 노동자처럼 이제 네.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를 부리는 악덕 그 포주 같은 사람이 있죠. 그 포주가 심지어 배우가 에단 헌트입니다. 에단 헌트 맞나요? 에단 호크. 이게 배우 낭비라고 불리는 게 네. 이건가요? 정말로 짧게 출연을 하는데 그 에단 호크가 누군지를 모르신다면 가타카라는 영화 아실 겁니다. 예, 가타카에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 비포 시리즈 있잖아요. 비포 선라이즈, 뭐 비포 선셋, 예, 거기에 나오는 배우가 에단 호크입니다. 여튼 이 배우도 상당히 허무하게 이제 나오고요.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를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영화가 상당히 배우도 그렇고 CG도 그렇고 설정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낭비를 하면서 이 영화의 완성도가 완전히 깎이고 있는 네. 사실 제가 초반은 좀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도 어떤 설정들이 나오고 이 천개의 행성의 도시라는 게 정말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인류가 우주 정거장에서
여러 가지 종족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뭐 중국 사람들도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외계 행성에서 온 뭐 외계인들을 맞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거라든가 뭐 그래서 이 우주정거장에 점점 많은 종족들이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너무 커져가지고 이 이제 지구 궤도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 우주정거장 자체가 어떤 그 우주 속의 뉴욕 같은 느낌으로 그 스타트랙 비욘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요크타운이라는 데가 나오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외계 종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뭐 예를 들면 뭐 서쪽 구역은 이제 수몰되어 있는데 물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 거기는 물 속에서만 사는 이제 종족들이 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설정들이 나름 되게 충실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설정들이 1도 써먹지 못한다는. 그리고 네. 그 작품 중간에 보면은 갑자기 그 발레리안이랑 로렌스랑 로렐린이랑 로렐린이랑 우주선을 타고 이제 임무를 마치고 그 여기 돌아오잖아요. 네. 이 뭐라 그러죠? 도시로.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인공지능이 갑자기 막 설명을 하잖아요. 인구는 몇 명이고. 네. 그 장면도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왜요? 저걸 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아. 그 약간 딱 보면서 네. 설명 중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그 장면도 약간 감정이입이 안 돼가지고 보면서 약간 헛웃음이 났는데 네. 약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처음에 그 뭐라 그러죠? 무슨 마켓? 빅마켓. 네, 빅마켓. 거기는 좀 그래도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쵸. 설정도 그 약간 다른 차원에 있는 세계인데 헬멧을 써야만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차원 이동? 네, 네. 트랜스미터를 해야 뭐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재밌게 봤는데 갈수록 이상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빅마켓이 이제 초반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가상 세계에 있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큰 시장인가 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까지 가기는 머니까 인간들이 어떤 정말로 그 황야 같은 곳인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관광하듯이 이제 그 빅마켓으로 가요. 근데 정말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가는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헤드셋 같은 걸 쓰면 그 빅마켓으로 차원 이동을 이제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산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미터 같은 걸로 이제 그 전송을 해야 그 이쪽으로 올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있죠. 이제 그 헤드셋을 써야 그 공간이 보이는데 그 공간에 간섭을 하려면 이제 트랜스미터 같은 걸 써가지고 어떤 물건을 이제 전송을 해와야 정말로 자기가 이제 만질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정 같은 건 좋았고 저는 또 이제 그 주인공 그 여주인공이 되게 좀 멋있었거든요. 저는 여주인공이 되게 이쁘기도 하고 멋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네. 굉장히 약간 걸크러쉬. 그렇죠. 네. 네. 그 발레리안이 정말로 좀 개차반인 좀 플레이보이로 나오는데 너무 짜증났어요. 보면서 네. 너무 짜증나가지고. 근데 이제 로렐리는 이 발레리안의 그 끈질긴 구애를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너는 지금 애인이 몇 명인데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아주 쿨하게 거절을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철벽인 로렐린도 발레리안에게 함락이 된다는 식의 전개가 나오면서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이제 마음에 들었는데 마음에 들었나요? 예. 그러니까 그 로렐린의 성격 같은 거는 마음에 들었는데 예. 사실 원래 원작 만화에서는
발레리안과 로렐린 캐릭터가 훨씬 매력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 영화에서는 사실 군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는 만화판에서는 시간 여행을 하는 좀 시공간을 넘나드는 특수 요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렐린도 사실은 현대 시대의 인물이 아니고 옛날 중세 시대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발레리안과 만나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면서 어떤 특수 요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네. 하여튼 그런 식의 이제 재미있는 설정들이 있는데 이제 싹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런 뭐랄까 괴작이 나온 것이죠. 저는 사실 보면서 네. 스타워즈하고 너무 약간 장면이 겹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아, 네. 첫 번째 장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험 스타워즈 에피소드 1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제가 거기 그걸 안 봐가지고요. 네. 시작 부분이 아예 황야거든요. 그냥 똑같아요. 배경의 느낌이 네. 그냥 똑같거든요. 네. 황야에다가 사실 그 사람이 이렇게 여기처럼 많지는 않은데 네. 황야에 있는 작은 마을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아까 그 우주선에서 싸우는 거는 아까 말씀해드렸고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외계인 있잖아요. 그 밀수 하는 애. 걔는 딱 보면서 든 게 그 제국의 역습편에 네. 자바더 헛이라는 외계인이 나와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어떻게 생겼냐면 네. 잠시만요. 나올라나 버리네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좀 비슷하죠 느낌이. 네,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생겼네요. 네. 딱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을 이렇게 약간 이어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원작이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뭐 원작 만화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니면 반대로 원작 만화를 다른 영화에서 너무 많이 차용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원작 만화가 워낙에 이제 유명하니까. 영향력이 컸었대요. 이제 스타워즈도 그랬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이 영화의 뭐 단점은 사실 뭐 주제가 식상하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니긴 하죠. 네. 주제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런 소재가 너무 식상하다거나 어디서 본 장면이라거나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그 캐릭터는 좀 재밌었어요. 도간 데기스라고 해서 그 3명의 약간 오리너구리 같은 애들이 막 다니면서 정보를 막 팔고 다니잖아요. 막 이쪽 가서는 이쪽 정보 팔고 저쪽 가서는 저쪽 정보 팔고 막 이러는데 그 셋 중에 하나를 이제 너 이 정보 내가 돈은 없는데 정보가 필요하니까 너 이 정보를 나한테 주면은 줘야 이제 얘를 살려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얘를 그 셋 중에 하나를 이제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을까 봐서 정보를 셋이서 공평하게 나눠 가졌어요. 이러면서 하나를 죽이면 당신은 온전한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뭐 이러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그런 장면이 있었나요? 네,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아바타와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 진주족이라는 종족이 나오죠. 뮬 행성이었나요? 뮬 아닌가요? 뮬인가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진주족이 정말로 뭐 아주 전형적인 평화롭게 살던 종족인데 어느 날 이제 인간들이 싸우다가 떨어뜨린 핵폭탄 같은 거에 무슨 미사일을 터뜨려서 행성이 멸망해가지고 행성이 멸망하고 몇십 명을 빼고 전부 다 이제 멸종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그 진주족이 이 행성에 찾아와가지고 행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는 알파 스테이션. 네, 알파 스테이션에 찾아와가지고 누구죠? 사령관을 납치하죠. 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외계인이 침략당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바타와 조금 비슷할 수도 있죠. 아바타의 내용도 인간이 자원을 위해서 어떤 행성을 침략을 해가지고 외계인들을 공격을 해서 자원을 빼앗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침략자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그 발레리안하고 그 아바타의 주인공하고도 이렇게 겹치잖아요. 캐릭터가. 네. 그렇죠. 그 발레리안은 무슨 외계인의 영혼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주족한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진주족을 돕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 아바타의 주인공도 그렇죠. 아바타의 주인공은 어떤 그 외계인 육체를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외계인들의 편에 서는 그런 영화죠. 그렇죠? 네. 사실 뭐 그 육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까지 그만 까고요. 네. 발레리안을 그만 까고 그 아바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게 몇 년도 영화죠, 아바타가? 아바타가 제가 고등학교 때 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좀 됐죠. 아바타가 2009년이네요. 네. 2009년 영화고.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네. 흥행 1위를 전 세계 유지하고 흥행 있는 1위. 네.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국내 상영 외화도 역대 1위네요. 네. 그래서 그만큼 흥행한 작품이니까 사실 안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네. 그쵸. 근데 뭐 굳이 뭐 좀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도 네. 있을 테니까 네. 스토리를 좀 소개를 뭐 좀.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그래요. 그 주인공이 하반신 불구인데 그 자기 형이 뭐 전사하게 돼가지고 형이 형이 쓰던 육체를 물려받게 되죠. 그 육체라는 게 그 나비족이랑 인간 DNA를 좀 합성해가지고 만든 어떤 그야말로 아바타 육체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하반신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바타를 통해서 다시 이제 사지가 멀쩡한 그 유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육체를 이용해서 그 나비족이 사는 그 행성에서 약간 뭐 외교관 역할도 하고 뭐 그 나비족과 소통을 하는데 사실 그 인간들은 이 나비족이 사는 행성에서 아주 고부가 가치 광물을 이제 채취하려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나비족이랑 갈등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그 남자 주인공은 그 나비족 중에 이제 아주 매력적인 여자에게 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나비족의 편에서 이제 서가지고 이제 인간들과 싸우게 되고 결국 이제 주인공은 나비족의 그 어떤 나비족과 인간의 합성 육체이긴 하지만 그 육체에 그대로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살게 된다는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맞게 기억을 하고 있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아바타 어떻게 보셨어요? 공사님.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사실은 제가 어떤 평가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 지금 다시 본다면은 옛날만큼 그렇게 막 재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적당한 영화구나 이 정도. 네. 저는 사실 이 그래픽 기술의 혁명이라고 해서 그 3D로 봤거든요. 3D 안경을 끼고.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다른 걸 못 느꼈거든요. 그래요? 네, 사람들이 그 3D로 끼고 보면 정말로 감동적이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초반에는 이제 3D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 뒤로 갈수록 그냥 영화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3D 영화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대중적으로 성공한 작품 아닌가요? 맞나요?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간에 3D로 봤을 때 더 멋진 작품
나중에는 아주 막 유명한 작품인 거죠. 나중에 3D로 나온 몇 개 작품 중에서는 막 이렇게 비판도 있었잖아요. 자막만 3D. 자막만 3D다. 저는 사실 아바타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전 사실 3D 영화를 잘 못 보거든요. 아, 왜요? 일단은 안경을 써야 되고. 네. 아, 안경 위에 안경을 써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제가 약간 초점 맞추는 걸 잘 못해가지고, 영화를 보면은 약간 빨리 필요해져요. 실제로 초점이 그러니까 그 튀어나와 있는 게 초점을 허공에다 맞추는 거잖아요. 아, 눈을. 네. 근데 네. 그걸 잘 못해가지고 눈 근육이 약간 안 좋아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3D 영화를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마 이게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중국에서 살았어가지고 중국에 있을 때 개봉이 돼가지고 저는 그냥 TV로 봤던 것 같아요. 아. 네. 당시에 이렇게 DVD 사가지고 봤거든요. 네, 집에서 네. DVD 돌려가지고 거기 가면은 그 한국 영화 DVD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네. 그런 DVD 가게가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영화관 같은 것도 다 없잖아요. 네. 제가 살던 데 또 워낙 시골이어가지고 네. 영화관 같은 것도 없고, 영화관 가봤자 어차피 중국어로 나올 테니까 저한테 네. 중국어 네. 못 알아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 가족들이랑 이제 집에다가 이제 DVD 플레이어를 사놓고 그 가게 가가지고 그 DVD를 사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 같은 것도 잘 어떻게 쓰는지 몰랐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렇게 봤는데, 그게 틀면은 그 자막 같은 것도 가게에서 다 입혀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한국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자막 막 입혀놔가지고 막 자막 이상하게 돼 있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아,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픽에 대해서 되게 하지는 못했고. 저도 그렇게 막 네. 엄청 대단하다 막 이런 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스토리가 상당히 평이하죠. 좀 되게 네. 딱 전개가 예상된 전개고, 그 다음에 저는 전형적인 블록버스터. 네, 네. 그래서 뭐 그 속에서 뭔가 이제 그래픽으로 좀 승부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래도 제가 이걸 그렇다고 해서 뭐 아바타가 발레리안보다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좀 모욕인 것 같고요. 네, 그 발레리안이 비록 최근에 나온 영화지만 질베리 너무 불쌍해. 네? 아, 질 배송인가요? 그 릭 배송. 아, 릭 배송이 너무 불쌍하네요. 네. 네. 아, 제가 실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감독의 그 제오 원소는 좋아하는데, 발레리아는 좀 어쨌든 간에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아바타도 사실은 뭐 제 기준으로는 뭐 그렇게 네. 인상적이지 않은 영화였고, 특히 또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이 오리엔탈리즘이 네. 너무 강하게 들어가가지고, 오리엔탈리즘이 뭐냐고 하면 그런 거죠. 그 서양 사람들이 그 동양 사람들을 묘사를 할 때 지나치게 스테레오타입에 박힌 모습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일본 사람들 묘사할 때는 뭔가 뭐 이렇게 뭐 다도 뭐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차 마시고. 네, 차 마시고 이렇게 무릎 꿇고. 뭐 그 사람들이 각종 그 편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나치게 막 뭐 미안해 한다거나, 네. 뭐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거나, 너무 예의를 차린다거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동양의 주체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동양의 입장에서 그려지지 않은 외국, 서양 입장의 동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옛날 이제 서양 작가들이 그린 이제 동양에 대한 그림을 보면 동양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 중국 정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려놨는데, 뭐 등장한 사람들은 다 서양 사람처럼 생겼고 옷만 중국 옷이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약간 이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신비롭게 생각을 하니까 신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그 진행이 되다 보면 뭐 이런 거죠. 이 아바타에서도 보면은 그 나비족이 상당히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약간 감흥을 잘하고 좀 자연을 사랑하고 그런 종족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도가사상. 네, 그렇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동양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전형적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이 인디안에 대한 이미지이기도 해요. 이게 사실. 그래서 사실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사실 그 서양이 그 인디언이든 뭐 동양의 나라든 간에 이제 식민지화를 하고 상당히 짓밟고 뭐 이 야만족이라고 되게 막 개화시키려고 하고 했으면서도 지금은 이 인디언과 이 동양 사람들이 자연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찬양을 한다거나 또 그 칭송을 하는 것마저도 그들의 시선에서 본 그런 측면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이 플롯이 완전히 포카혼타스랑 되게 비슷한 포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식민지를 침략한 지배자의 남성이 이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쪽의 원주민 여성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 편에서 싸우게 된다라든가 뭐 이런 구도인데 상당히 이 침략을 받은 사람들을 좀 수동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약간 이제 발레리안을 보면서 약간 아바타가 떠오르면서 그래도 이제 발레리안이 조금 더 나았던 건 뭐냐면 이 도움을 받는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외계 종족이 약간은 좀 더 주체적인 느낌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 발레리안에서는 이 진주족은 상당히 보면은 정말 좀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인간 기술 문명에 대해서 전혀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 우주선을 이제 우연히 발견하고 그 우주선의 작동 원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뭐 개조를 해가지고 우주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뮬 행성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는지를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알파 정거장으로 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제가 좀 대비가 됐었어요. 비슷한 영화가 있던 것 같은데 제목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인디언과 관련해서 비슷한 영화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 영화인데 늑대와 춤을 혹시 아세요? 네. 그 영화도 왠지 약간 비슷한 그런가요? 네. 늑대와 춤을은 제가 보지는 못했고 저 제목만 아는데요. 그러니까 좀 뭐 사실 이게 꼭 서양이 동양을 그릴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어떤 다수자, 지배자가 이제 소수자나 피지배자를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강한 사람의 시선으로 약한 사람을 재단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충분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에서 예를 들면 뭐 중국인들이 안 좋게 묘사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뭐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뭐 근데 그 서양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서양 것이 유입이 많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너무 많이 희석되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 사실은 한국적인 작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많이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가요? 네,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부분에서요? 예를 들어 뭐 최근 한국 영화에서 네. 뭐 최근 한국 영화에서 그게 한국 영화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소재를 가진 영화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한국적이라는 게 뭐 어떤 걸까요? 저는 뭐 딱히 저도 그런 잘 모르죠. 그게 뭔지. 네. 네. 딱히 그런 네. 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대강 어떤 거를 네.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 것 같기는 네. 한데 글쎄요. 저는 뭐 그 변해가는 그 모습 자체도 뭐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뭐 저도 네. 뭐 그거에 동감하긴 하는데 네. 약간 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뭐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네. 그런 거는 좀 안타깝긴 해요. 음식 문화라던가 음, 그 술 문화 그 우리 고유의 그 옛날에는 이제 집집마다 술을 빚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네. 어떤 그 고유의 술들이 많이 있었대요. 네. 그런데 어떤 주세법이던가 뭐 어떤 법 때문에 이런 그 지역에서 양조한 그 술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방과 서구화와 이제 최신식으로 하면서 좀 사라져간 옛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느낌은 들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문명화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규격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격화하고 좀 더 깔끔하고 딱 떨어지고 좀 분류가 잘 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이제 이전보다 후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아바타에서 이 주인공이 이 뇌 이제 정신으로 이 아바타와 연결이 돼가지고 아바타를 조정한다라는 설정이 참 좀 재밌긴 했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비슷한 소재가 소스코드라는 영화에 나오거든요. 혹시 소스코드라는 영화 네, 보셨나요? 맞습니다. 네, 재밌지 않던가요? 저 이 영화 되게 좋아해요. 뭔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어도 되고요. 아니어도 네, 되나요? 네. 근데 결말이 좀 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결말이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 이거는 정말 스포 없이 보시는 게 더 재밌으니까 오늘 뭐 스포까지 말하지는 않을 건데 네. 네. 근데 이 영화가 이 아바타와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스포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런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가? 네. 그렇기도 하네요.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저는 네. 그 영화가 기억나는데 그 로봇을 그 조종하는 여기 아바타 말고 네. 어떤 기계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다 로봇을 조종하고 생활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서로게이트. 서로게이트. 네, 아시나요? 그 영화가 재밌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 재밌나요? 저는 재미없었네요. 내용만 알고 약간 매트릭스 같은 느낌이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매트릭스처럼 사람들이 다 기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다 기계로만 해결하는데 무슨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다 죽을 위기에 처해서 그거를 막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냥 평범한 대중 영화였던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스토리는 왜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평범한 대중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얘기하니까 그 월이 보셨나요? 아, 월리 봤습니다. 네, 월이에도 그런 거 네, 나잖아요. 네, 사람들이 다들 살쪄가지고 기계로만 이제 이동하고. 네. 네. 월이도 재밌었는데. 월리 재밌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기계에 들어가서 그 막 사람을 조종한다 이런 설정은 사실은 요즘은 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소설도 있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네. 좀
많이 흔하긴 해요. 제가 마침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최근에 공개된 애니메이션을 봤거든요. 네. 그 아이코 AICO 해가지고 인카네이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한번 다뤄볼까 했었는데 뭐 다뤄볼 정도의 사실 깊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런 거 나옵니다. 그 뇌를 이제 바꿔가지고 어떤 좀 인공의 몸을 조정하는. 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저는 좀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한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1쿨이고 지금 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특이한 거라고 이 영화,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은 약간 그 바이올로지 생명과학 쪽 지식이 있으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이라서 네 재밌습니다. 그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중국에서 촬영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중국의 장각인가 라는 곳 네. 촬영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장가계라고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장가계는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아바타 촬영지였대요. 네. 그래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여행지로 뭐 유명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자연 환경이 굉장히 네. 그 돌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생겼다고.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뭐 옛날 뭐 무협 네. 영화에 나올 네. 법한 그렇게 네. 생겼네요. 약간 봉신연이 뭐 이런 거 생각나고. 그게 뭐죠? 처음 모르시나요? 들어보는데. 네. 그 뭐지? 봉신연이요? 네, 봉신연이라는 뭐 중국의 고전 중에 하나를 일본 작가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 재해석해가지고 네. 그린 만화하고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네. 네. 이 작품의 경우도 나중에 가면 약간 SF 같이 돼요. 그래요? 예. 근데 만화는 정말 좋았는데 애니메이션이 말아먹어가지고 옛날 애니메이션 되게 못 만들었고 최근에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것도 아주 쫄딱 말아먹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작품이긴 한데 네. 이 만화가 뭘로 유명하냐면 그 한때 우리나라 코믹 월드에서 정말 많은 동인지와 팬시가 나왔던 작품이거든요. 네, 상당히 그 만화 팬들에게 인기가 있던 작품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좀 멀리 왔네요, 저희가. 네. 네. 저희 오늘 그 아바타랑 발레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혹시 뭐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남으셨나요, 공사님? 그 아바타 하면은 네. 또 떠오르는 작품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했었어요. 세상을 가리키는 마른 숲이라는 작품 했었잖아요. 했었나요?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뭐 자세히는 안 다뤘던 것 같은데 네. 그 어실러 르긴의 세상을 가리키는 마른 숲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거기서도 사실 설정이 약간 비슷합니다. 지구에서 자원을 위해서 거기서 이제 나무를 캐려고 이제 침략을 한 거였는데 소설에서는 네. 나무를 캐려고 침략을 했고 그 어떤 거기서는 이제 그 군인이 아니라 과학자가 그 행성의 그 토착민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착취를 당하는 거를 그 막기 위해서 이제 뭐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이제 설정이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말하고자 하는 주제도 약간 비슷한 감이 있고 네. 거기 나오는 종족 그 토착민의 설정 같은 것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고 가지고 혹시 둘 다 보신다면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네. 사실 저는 그 좀 뭐 이렇게 그 딴지를 많이 걸고 할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네. 그 인디언의 이미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네.
그 만들어진 인디언 이미지 있잖아요. 네. 그 왜 자연은 사랑하고. 네.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네. 네. 그래서 저희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체로키 인디언 소년이 그러니까 주인공인 약간 자전 소설 비슷한 그런 소설인데 근데 이제 그 작가가 인디언 출신이거든요. 인디언 출신이긴 한데 KKK단이었다는 그래요? 얘기가 있어요. 동심 파괴. 정말 어떻게 근데 인디언 출신인데? 네, 인디언인데 아닌가? 인디언이 아니었나? 뭐 하여튼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아요. 그 얘기 생각나네요. 최근에 순수한 백인은 누구인가 그 기사 보셨나요? 순수한 백인의 혈통을 조사해봤더니 아무도 그 순수한 백인이 아니었다고 막. 아 그래요? 그럼 뭐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DNA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 막 그 토창민의 피가 엄청 많이 섞여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에서 그 댓글로 막 백인은 사실 자기가 백인이라 생각하면 백인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여기 보면은 아사얼 카터라는 사람이 필명이 포리스터 카터였고 반 인디언 혼혈이었는데 KKK 단의 멤버였다고 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웃기죠. 인디언 혼혈이었는데 백인 우월주의자였고. 그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히틀러가 네. 뭐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었다 막 이런 소문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루머도 있고. 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오히려 왜 뭐 이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과다 노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특이 케이스라서 특이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네. 어떻게 인디언이 백인 우월주의자가 될 수 있지 막 이러면서 네. 더 이렇게 자주 노출되고 막 그래서 마치 그런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은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니까 네. 공상님 말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출이 되니까 드러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약간 뭐 이게 그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옛날 일제 시대 때 식민지 시대 때 오히려 조선인들이 더 악랄하게 굴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친일파들이.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잔인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런 그런 슬픈 사연이 네. 있었어요. 그래도 정말 책은 좋은 책인데 그러니까 약간 이걸 보면 좀 그렇죠. 어디까지 이제 작가와 작품을 이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연결지어서 근데 참 신기한 사람이네요. 신기한 사람이죠. 네. 자기 할아버지가 인디언인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쓰고 네. 그런데 참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네.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네요. 해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뭘 다룰 예정이죠?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채채파리의 비법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저희 그 청취자분이 이제 지난 시간에 댓글로 알려주셨듯이 그 채채파리 비법이라는 그 단편 자체는 소라소리라는 팟캐스트에서 그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더 좋은 건 이제 책을 보시고 이제 읽으시고 들으시면 더 좋고요. 저희가 그 단편들이 모여 있는 그 책 자체의 이름도 이제 채채파리 비법이거든요.
그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라는 작가의 그 SF 단편집을 저희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정말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뭐 여러 개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 그 댓글은 페이스북에 네. 서바이벌 SF 키트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그 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팟빵이나 파티에서 들으실 수도 있고 유튜브나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팟빵이나 파티에서 달아주신 댓글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뭐 어느 채널이든 편하신 채널로 뭐 저희 방송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뭐 좀 더 재미있는 방송이 될 수 있는 뭐 의견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이런 작품 달아주세요.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셔도 저희는 너무나 환영하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봬요. 바이바이. 바이바이.